일단 바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는데 이게 S&P 500 기업은 아니지만 뭐 계속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올해 S&P 500도 충분히 편입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실적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반도체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화두죠. 매출이랑 EPS는 이미 그 지난 19일 금요일 날 그 사전 예비 실적 가이던스 전망치를 내놔가지고 뭐 매출 EPS는 시장 예상치 다 상회할 거 이미 다 확인됐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약 일주일 거의 2주 동안 주가 상승 가파르게 나타났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결국 이제 코멘트들이랑 향후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뭐 지난 그 예비 실적 때는 이 매출이랑 EPS만 나왔어서 몰랐는데 이렇게 뭐 마진이랑 이런 게 상세적으로 다 나왔거든요. 이번에 보면은 유일하게 안 좋았던 그 코멘트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진이 뭐 전년 대비해서 330bps 이렇게 감소했다 이런 건데 마진 왜 감소했냐 따져보니까 자기들이 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우선시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 감소를 일단은 감내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뭐 향후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고 마진도 올라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 예상치가 또 상당했는데 매출이 37억 달러에서 41억 달러 제시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31억 달러 아주 대폭 상했습니다. 근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주가가 워낙 빠르게 상승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사실 1년 전만 해도 엄청 소형주였죠. 페니스타까지는 아니어도 엄청 소형주였는데 그래서 커버리지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애초에 예상치도 너무 낮게 다 설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분기 매출 성장 예상치가 이제 전년 대비해서 188에서 219% 성장으로 진짜 경이로운 매출 성장 속도 증가세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 이렇게 143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직전 실적 발표에서 얘네가 내놓은 게 100억 달러에서 110억 달러였거든요. 이거를 가이던스 아주 대폭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뭐 이 바이사이드 좀 그 측면에서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지켜보던 사람들도 보통 이제 한 130빌리언 달러, 이제 130억 달러 정도 연간 매출 그 가이던스 전망하지 않겠냐 했는데 시장 예상치 아주 대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얘네 코멘트를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엔비디아 H100, A100, L40S, 그리고 인텔 가우디 2, AMD MI200, 250, 이 렉스케일 주문 증가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특히 엔비디아 HGX H100 기반 AI 렉스케일 인기가 아주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뭐 기업들이 있지만 결국 엔비디아, 인텔, AMD 있지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 H100 기반 AI 렉스케일이 가장 인기 많다고 그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향후 실적도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 H200 그리고 B100, AMD MI300X, 인텔 가우디 3 다 앞으로 출시될 AI 칩인데 올해 이 차세대 AI 칩을 위한 자기들 이 AI 렉 솔루션 새롭게 또 다 제품 설계 중이니까 이거 출시되면은 바로바로 다 이제 자기들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또 많은 이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이 수랭식 쿨링 렉 생산이 향후 상당한 증가를 보여줄 것이다라는 건데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오늘 컨퍼런스 콜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수랭식 쿨러를 수랭식 쿨링 렉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다 공랭식으로 그 공기를 통해 하는 이제 냉각시키는 그 렉을 이제 계속 운영 중에 있는데 이게 이제 6월 분기 그러니까 향후 두 분기, 2분기 실적 이후에 그러니까 다다음 분기 6개월 내로 이 수랭식 쿨링 렉을 월 최대 1,500개 생산 능력을 가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는 월 최대 5,000개까지 생산 능력 확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잘 들어보니까 결국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AI 반도체들은 이열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런 수랭식 쿨러 아주 시장에서 계속 각광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얘네가 지난 실적 발표랑 지지난 실적 발표 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뭐였냐면은 결국엔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공급 부족이 해소되고 있긴 해도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 이제 미국이랑 뭐 네덜란드, 대만의 공장을 갖고 있는데 여기 공장 가동률이 여전히 현재 약 65%밖에 안 되고 있어서 앞으로 공급망 문제가 계속 해소되면은 이 상당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매출 증가 더 기대되는 거는 이 실리콘밸리 본사 근처에 새로운 생산 시설을 현재 건설 중에 있는데 그 두 개의 건설 중인데 이게 다 몇 달 안에 가동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실리콘밸리하고 말레이시아 지역에도 새로운 공장을 이제 짓고 있는데 이 공장 가동 시작되면은 연간 매출이 약 25빌리언 달러, 250억 달러 이상 자기들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멘트 중에 여전히 이 AI 렉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은 상황이라 자기들 수주 잔고가 엄청나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 공급
이 공급망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 수요 다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뇌피셜로 한 건데 얘네가 이제 6월 분기 약 6개월 뒤부터 이게 또 공장들이 새로 다 완공된다 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다음 실적 발표에서 이제 또 그 다음 분기 가이던스를 상당히 강하게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 다다음 분기 실적부터 또 매출 전망치 매출 직접 기록하는 게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장이 새로 오픈되다 보니까 생산량 확장으로 인해 또 한 번의 매출 급성장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6개월 뒤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 가이던스 그렇게 높였냐 보면은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계속 높여가고 있어서 가이던스를 상향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CEO 이야기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AI 붐이 몇 년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몇 분기 동안 계속될 것이며 이거와 관련한 이제 추론 및 컴퓨팅 에코시스템 요구 사항과 함께 향후 수십 년 동안 수요는 지속될 수 있으며 이를 우리는 AI 혁명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AI 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AI 레볼루션, 뭐 AI 혁명이란 말을 직접적으로 이 슈퍼마이크로 CEO가 코멘트했습니다. 어쩌면 진짜 이 기술 혁명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예비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 막 그날 38%, 뭐 40% 상승했는데 오늘도 한 10% 가까이 프리마켓에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퍼런스 콜에서 너무 강력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아, 근데 맞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H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2010년대 후반에는 실제로 이 CEO가 뭐 자기 주식도 많이 갖다 판 걸로 이제 오명이 많고 뭐 스파이칩 그런 그 오명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주가 이렇게 많이 상승하기 전까지 좀 간과했던 기업이 아닌가 싶네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도 결국 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짝꿍입니다. 예전에 메타가 GPU 뭐 60만 개 구매한다 했을 때 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렉에 이 아리스타 스위치도 다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같이 주가 올라가는 모습이고 또 이제 수랭식 그 렉 솔루션, AI 렉 솔루션 계속 수요가 증가한다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수랭식 AI 렉 솔루션은 이 전기 전력 관리는 버티브 홀딩스가 현재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뭐 같이 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결국엔 이제 수요는 너무 많은데 공급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없다 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그 고객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다 주문 못하면은 이제 뭐 델 같은 경쟁사에도 이 AI 서버 다 주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도 계속해서 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하고 같이 올라가는 AI 밸류 체인 짝꿍들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이 뭐 네 개 기업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요. 뭐 엔비디아, AMD도 또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월풀. 오늘 제가 이 S&P 500에서 올해 3월에 당장 퇴출될 것 같은 기업으로 이 월풀을 갖고 왔는데 월풀이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랑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지만 이 올해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또 대폭 하회했는데 얘네 코멘트에 뭐 중요했던 거는 사실 실적이 워낙 안 좋아서 뭐 좀 그냥 다른 주요 코멘트들 보면은 하반기부터 가전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어서 그래서 반도체 시장에도 현재 그 고성능 칩들은 아주 주가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지만 이 가전에도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반도체를 만드는 뭐 아날로그 디바이스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약간 지난번 뭐 실적에서도 상당히 좀 안 좋게 내놨던 것처럼 하반기부터 좀 수요가 개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월풀 결국 이렇게 자꾸 안 나가는 이유는 프리미엄 가전에서는 삼성이랑 LG한테 뭐 이제 안 되고 가성비에 있어서도 여기 중국의 메이디그룹이랑 하이얼전자한테 가성비 시장에서도 좀 밀리는 모습입니다. 현재 월풀이 S&P 500 내 시가총액 꼴찌인데 오늘 만약에 개장하고 주가가 더 하락하면은 그냥 진짜 압도적인 꼴찌가 되거든요. 시가총액이. 그러면은 보통 이제 S&P 500 퇴출시킬 때 시가총액 순으로 퇴출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 보니까 3월 지수 재조정 시에 월풀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결국에 그 남은 한 달 동안 주가를 올려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월풀 그래서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 이렇게 계속 하락했습니다. 월풀의 유일한 희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전 대통령이 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월풀 공장 가서 뭐 좀 해주고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2020년에 재임 시절에 월풀 공장 방문해서
뭐 자기 덕분에 월풀이 좀 살아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실제로 2018년 뭐 그때쯤에는 이제 그 무역 관세 그런 거 뭐 하면서 세이프가드라고 하죠.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거 자국 산업 지키기 위해 그 수입 못하게 하는 그래서 막 LG전자랑 삼성전자에서 뭐 멕시코나 한국에서 만드는 가전 못 사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 문제 없습니다. 삼성이랑 LG에서 다 그 세이프가드 때문에 관세하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다 공장 다 지었죠.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당선돼도 월풀은 S&P 500에서 퇴출되는 게 확정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 화이자 오늘 실적 발표 개장 전에 했습니다. 이 매출 예상치보다 안 좋았고 EPS가 원래 적자 예상됐는데 깜짝 이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왜 깜짝 흑자 기록했냐 보니까 예상보다 이 팍스로비드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코로나 백신, 뭐 코로나 치료제 이거 매출 이제 계속 감소하지 않냐 했는데 생각보다 좀 더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EPS 일회성 흑자를 좀 기록했는데 뭐 매출 그 가이던스나 EPS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4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프로그램이랑 내부 구조 조정 지난번에 발표하고 그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냐 그것도 나와 있었는데 현재 원활하게 진행 중에 있다. 뭐 그런 게 있었고 사실 이 기업이 코로나 치료제 없으면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라 신약들을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약간 기대되는 신약이 뭐 두 개 있죠. 개발 현재 그 작년에 하반기에 이거 경구용 비만 치료제 다누글리프론 이거 개발 중단한다 했다가 현재 1일 이게 원래 1일 2회 섭취하는 경구용 치료제였는데 이제 1일 1회 제형으로 2024년 상반기에 새로운 데이터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새로운 데이터가 좀 좋게 나오면 반응할 수도 있는데 약간 그 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나가 결국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코멘트 중에 2월 29일 날 얘네 화이자 항암제 혁신의 날을 그 개최한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결국에는 이 시젠이라는 기업, 그 한국에 있던 그 테마주 시젠이 아니라 여기 자그마치 45빌리언 달러에 산 그 시젠입니다. 항암제 전문 기업이죠. 이제 시젠을 지난 12월 말에 시젠 인수를 완료했는데 시젠 인수 완료 이후로 이제 화이자 항암제 사업부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29일 날. 결국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시젠이 약간 그 머크에서 좀 계속 개발하고 있는 이 ADC 항체 약물 접합체 이게 그 키트루다 이후로 4세대 표적 항암제로 상당히 유망하죠. 뭐 국내나 미국이나 다 전 세계적으로 이 ADC 관련한 좀 강력한 코멘트들이나 뭐 신약 관련 그런 소식을 많이 전해야 조금 반등할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어, 그 팍스로비드 때문에 조금 실적이 괜찮았다 그런 소식 나오니까 처음에 좀 많이 올랐다가 좀 많이 사실 조금씩 하락하더라고요. 그런 거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터노님께서 화이자 예측되나요 하셨는데 제가 감히 작두 한번 타보면은 오늘 그냥 약보합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가 2월 29일 날 오늘 발표에 따르면 2월 29일 날 이제 화이자 그 새로운 항암제 뭐 혁신 항암제 그런 관련한 투자자 행사를 한다고 해서 결국 그날 어떤 이제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을 공개하는지 그리고 시즌 인수로 인해 어떤 시너지가 나는지 그게 이제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날 전후로 조금 주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GM 제너럴 모터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EPS, 뭐 가이던스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모르고 하회라고 적었는데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습니다. 여기 투자자 레터에 메리바라 CEO가 쓴 투자자 레터에 이런 미국 경제, 고용시장, 자동차 판매가 계속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우리 GM 모든 직원들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니까 미국 경제가 엄청나게 올해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가 회복될 때는 자동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죠. 그리고 또 투자자 레터에 미국의 전기차 점유율이 2023년 7%를 기록했는데 이 GM이 올해는 이게 10%로 좀 더 점유율이 상승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이 미국의 이 전기차 사업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나오는 전기차 라인업으로 이렇게 6개나 있더라고요. 모델은 진짜 많네요. 근데 약간 안 좋은 코멘트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는 이제 GM이 결국엔 전 세계에서 사업하는데 이 미국에 이어 중국이 2위 시장인데 중국에 워낙 좀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시장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전기차 기업도 너무 많고 이제 그냥 내연기관 차 기업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 GM 중국 사업은 경쟁 및 높은 재고로 인해 이번 1분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GM은 아무래도 지난 11월에 이 1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어가지고 주가가 막 그렇게까지 막 더 하락하고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로 주가 계속 상승하는 것 같고요. GM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GM이 보통 이제 좀 하락할 때도 있고 뭐 상승할 때도 있었지만 하락할 땐 보통 다 실적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고
현재 이 포워드 PR을 보면 아는데 포워드 PR이 이번에 4.4배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할 때. 근데 과거에 한 2년 전만 해도 이게 막 9배, 10배 이랬거든요. 근데 4.4배는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GM이랑 기업이 망하는데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헐값에 거래되다 보니까 좀 주가 긍정적 반응 보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GM 주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오늘 주가가 여전히 10년 전이랑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UPS,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택배 업체 하면은 UPS, 페덱스, 있고 뭐 사실 요즘 아마존이지만 UPS가 실적 발표 상당히 안 좋아서 주가 프리마켓에 한 8% 가까이 하락하는 거 확인했거든요. 매출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했고 이게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8% 하락한 수치입니다. EPS는 예상치 상회했지만 뭐 매출이 좀 많이 안 좋았고 가이던스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매출이랑 조정 영업이익률 모두 다 시장 예상치 대폭 하회했고 결국 왜 이렇게 매출이 안 좋았냐 보니까 미국 평균 1일 운송량이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7.4% 기록했고 글로벌 평균 1일 운송량도 약간 유럽 지역의 수요가 약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8.3% 기록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네가 이렇게 보통 UPS나 페덱스에서 막 운송량이 감소했다 하면은 미국에 좀 소비가 둔화된 거 아니냐, 뭐 이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막 보통은 나오는데 UPS는 이게 작년에 이 팀스터스라고 이 UPS의 노조인데 그 화물 노조 연합 여기서 파업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그때 고객들이 많이 이제 페덱스로 이탈했었거든요. 지난 분기 페덱스 실적에서도 경쟁사 거기 파업 여파로 이 팀스터스 파업 여파로 고객 다수가 UPS에서 우리 페덱스로 넘어왔다 그런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그냥 UPS가 사업을 못해서 운송량이 좀 하락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1위 배송업체 지위도 2023년 하반기에 아마존이 1위 차지했죠. UPS 제치고. 약간 UPS가 그냥 자기 사업 파일을 경쟁사들한테 다 뺏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UPS 프리마켓에서 약 7%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럭셔리 주택 판매하는 럭셔리 주택 건설업체 풀테그룹이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안 좋았고 EPS는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신규 주택 주문이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한 게 좀 긍정적이었는데 지난주에 그 디아로턴 미국 주택건설 대장주죠. 디아로턴 실적 발표 때는 신규 주택 주문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안 좋아가지고 막 그날 10% 가까이 하락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풀테그룹은 이 신규 주택 주문이 시장 예상치보다 좀 많이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풀테그룹 CEO 코멘트가 재밌었는데 강력한 고용 시장, 금리 인하 그리고 제한된 기존 주택 재고를 고려할 때 2024년은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있어서 올해 그래도 이 주택 건설 업체들도 조금 계속 관심을 가져보면서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풀테그룹 최근 뭐 1년 동안 주가가 한 150% 상승했는데 미국의 주택이 참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그다음 HCA 헬스케어 오늘 프리마켓은 S&P 500 기업 중에 한 2위, 3위 정도로 주가 많이 상승하던데 매출이랑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했습니다. 얘네는 이제 미국의 뭐 병원이랑 의료센터 그리고 또 수술센터, 응급센터 운영하는 그런 헬스케어 그 시설들 운영하는 기업인데 여기 이제 매출 EPS 예상 그 상회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이제 그 동일 매장 매출처럼 동일 시설 입원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높아야 이 같은 그 뭐 A라는 병원에 사람이 왔던 사람이 뭐또 오고 더 많은 환자가 오고 할수록 이제 매출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3.9% 증가하면서 현재 미국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병원에 찾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뭐 코멘트 따르면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주, 지지난주 뭐 휴메나 유나이티드헬스 그런 기업들 실적 발표할 때마다 다 이제 우리 의료보험 손실률이 너무 커지고 있다.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거기 다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찾아서 그렇다. 뭐 수술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그런 게 있었는데 결국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HCA 헬스케어 같은 병원 운영 업체는 수혜를 받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 7% 상승하면서 거의 사상 초고가 근접해가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실적 바로 한번 또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어제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 역시 빅테크 기업 중에는 가장 개인적으로 진짜 인상 깊었습니다. 이 AI 기업이 뭔지 이렇게 증명해 준 건데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모든 사업부 다 이렇게 실적 비트했고 그리고 뭐 마진도 대폭 또 개선됐고 이제 뭐 프리캐시 플로우 다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이제 소폭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못 미친 건데 사실 이거 뭐 한 1%못 미친 거 가지고 좀 너무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만 약간 일각에서는
이 매출 가이던스를 못 맞춘 것보다도 이 영업 비용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거다. 그거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비용 증가도 결국 시장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긍정적이었는데, 근데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이게 또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비용 증가가 앞으로 AI 투자를 하다 보니까 좀 계속 나오지 않냐. 뭐 그런 굳이 이걸 우려를 해야 할지 당연히 투자 단계에서 있는 좀 문제고 어차피 비용 증가보다 매출 증가가 더 크니까 그닥 문제가 안 된다 싶지만 이걸 굳이 안 좋게 이야기하는 쪽에서는 이 영업 비용을 걸고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주요했던 말말들을 한번 살펴 보면은 일단 이 왼쪽에 이 자료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애저 성장률이었습니다. 애저 성장률이 이렇게 뭐 31%, 27%, 26% 이렇게 하락했다가 지난 분기에 반등하고 이번 분기까지도 반등세를 계속 다시 재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분기 애저 성장률은 현재 분기와 비슷할 예정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하는 경향이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도 다음 분기에도 애저 성장률이 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저는 갖고 있고요. AI 시장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 또 코멘트 중에 지난 1년간 애저 AI 고객의 3분의 1이 신규 고객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애저 AI 좀 이용하려고 많은 이 새로운 고객들이 계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현재 채택률에 아주 우린 고무되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익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약간 이게 시장에서 조금 실망하는 거는 그 구체적인 AI 수치, 그러니까 AI로 어떻게 매출이 앞으로 더 발생하고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뭐 그런 걸 좀 구체적인 수치를 원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수치 절대 안 알려줍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서 실망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런 코멘트 보면 되게 재밌는데 과거 PC 사용이 초기에는 얼리 어답터들 위주에서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순식간에 그 PC가 일반화된 것처럼 코파일럿도 이와 같은 모습을 예상한다라고 사티아 나델라 CEO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흥미로웠던 거는 얘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지난 분기까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거의 1년 내내 그 빙에다가 이제 챗 GPT랑 결합해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빙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이게 기대감이 엄청 크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근데 이번 분기에는 이 빙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사실상 이제 구글한테 다시 또 안 되나 봅니다. 근데 결국 저는 이걸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게 이 매출 성장률이 결국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지 않나 싶고요. 실제로 뭐 넷플릭스나 그런데 약간 그 테슬라 같은데 실적 보면 이 매출 성장률이 계속 꺾이고 있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넷플릭스 최근 실적 보면은 이게 막 엄청나게 다시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좀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좀 가속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어제도 살펴드렸는데 오늘 한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좀 평균적으로 뭐 큰 움직임은 그렇게 있지 않았습니다. 3%에서 3에서 4% 보통 평균 내외로 움직였고 이번에 약간 포워드 PER이 좀 과거 3년 내 가장 높은 수준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크게 하락하진 않을 것 같네요. 약간 개인적 뇌피셜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늘 긍정적이지 않죠? 시장에서 현재 약보합 수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의견 업데이트된 거 하나 살펴보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48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오픈 AI 소비와 마이크로소프트 AI 제품 모두의 강세로 인해 가이던스 상단을 훌륭하게 초과했고 애저 및 오피스 성장 동의는 매우 온전하며 거시적 역풍이 완화되고 유망한 AI 제품 주기의 기여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성장률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코파일럿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365 이게 아니죠. 이 코파일럿 프로 이 20달러짜리 이 개인용 코파일럿 프로가 출시된 지 이제 뭐 한 2주 그 정도밖에 안 됐다 보니까 이제 다음 분기부터 또 매출 성장 가속화가 저는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알파벳 살펴보면은 알파벳은 약간 실적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알파벳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서치 구글 검색 광고인데 약간 이 검색 광고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못 미치면서 검색 광고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근데 역시 이것도 미스한 수준이 너무 적고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 성장이라 좀 좋은 모습인데 그래도 굳이 흠을 잡는 사람들이 꼭 많습니다. 보면은.
근데 알파벳 보면 이 클라우드 실적이 지난 분기엔 상당히 아쉬워서 막 주가 실적 발표가 하락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클라우드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런 것도 특징적이었고 이 프리캐시 플로우가 좀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뒤처졌는데 이거는 세금 납부 시기 변동으로 인한 일회성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그래도 좀 구글 실적에서 상당히 좋았다, 인상적이었다 보는 거니 구글 클라우드 실적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건데 구글 클라우드 성장세가 다시 좀 가팔라지고 있고 이 수익화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되고 이번에 가장 큰 분기 흑자 기록했죠. 근데 약간 이 구글 서치 광고, 검색 광고 그 매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자료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젊은 세대일수록 구글 검색도 안 하고 네이버 검색은 무슨 이 다 SNS 검색하시는 거 아십니까? 제 주변에도 좀 보면은 그 뭐 인터넷 검색 안 하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보면은 다 어디다 검색하냐 보니까 국내에서는 다 인스타그램에 그걸 검색하던데 약간 그런데 가짜 뉴스도 많지 않나요? 근데 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Z세대 이걸 보면은 Z세대는 구글 검색 광고 빈도가 가장 낮은 세대이고 다 어디다 검색하냐 보니까 틱톡이랑 유튜브에다가 검색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결국 이 구글 검색이 줄더라도 다 유튜브로 가서 검색하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순다르 피차이 CEO도 이런 현상을 다 알고 유튜브 쇼츠 투자가 가장 최우선 순위이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했습니다. 근데 구글 검색 광고가 약간 부진한 것 중에는 뭐 사실 부진하다 이야기하기도 좀 뭐하지만 시장 예상치를 못 미친 거에는 결국 이 구글 검색 광고가 결국에는 이 많은 경쟁자들이랑 이제 그 광고 파일을 놓고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광고주의 광고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이제 결국 광고 전환이 많이 되는 플랫폼에다가 광고를 때려야 되니까 뭐 유튜브 구글 검색에다 이제 광고하는 거를 뭐 좀 틱톡이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데 쪽으로 많이 옮겨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그 전체 파이가 작아졌으면은 이제 뭐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메타도 좀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그거는 메타 실적까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알파벳 컨퍼런스 콜에서 약간 주요 이 좀 코멘트들이 있었는데 이 유튜브 구독이 이끈 구글 구독 매출이 연 150억 달러에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구글도 이 구독 매출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 구독 매출 뭐 있냐면 이제 구글 원드라이브 뭐 그런 클라우드 사업도 있고 이런 유튜브 TV나 뭐 유튜브 뮤직, 유튜브 프리미엄 그런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다고 하네요. 국내에서도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 참 많이 올렸죠. 거의 3배 가까이. 그리고 이 NFL 썬데이 티켓 이게 그 유튜브랑 작년 9월부터 이 NFL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유튜브 TV 그 어플에서 이 NFL 썬데이 티켓 구독을 위해 유튜브 TV는 모든 사람의 TV 필수 앱이 되고 있다. 그런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이게 앞으로 유튜브 광고 수익 증대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 이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하락하지 않나 싶은데 2024년 자본 지출이 2023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런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결국 이 투자에 있어서 투자 그 자본 지출이 계속 증가하면은 좀 뭐 잉여연금 흐름 증가가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주가를 조금 발목 잡는 코멘트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리고 뭐 AI에 대해 컨퍼런스 콜에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수익성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서 이것도 시장에서 조금 실망한 모습입니다. 근데 알파벳 역시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조금 이렇게 돌아서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 하면은 결국 다 광고 뭐 결국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 뭐 틱톡에다 가장 많이 하긴 하지만 이 구글 검색 광고랑 유튜브에도 많은 대선 광고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파벳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한번 보시면은 조금 그래도 변동성이 마이크로소프트보다는 컸죠. 근데 포워드 PER은 항상 약간 좀 그 시장에서 조금 그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크게 고평가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알파벳 오늘 프리마켓에서 한 5%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 지난 분기 실적 발표 때도 이렇게 하락하고 쭉 올라왔죠. 이번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 투자 의견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많이 상향 조정했는데 이 강한 광고 수요로 검색과 유튜브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이 가속화됐지만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했다. 클라우드 성장은 재가속화됐지만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악담을 했지만 결국에는 AI와 함께 강화되는 광고 시장, 클라우드, 유튜브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낙관적인 2024년을 전망한다 하면서 이 저가 매수에 나서라 그런 식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AMD는 실적이 참 안 좋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뭐 다 미스가 많았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또 부진했는데 시장 기대치가 아무래도 너무 높았고
좀 시장 기대치가 결국 가장 높았던 게 문제인데 AMD 컨퍼런스 콜에서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인 코멘트도 많았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게 결국 이 MI300인데 MI300 매출 전망이 지난 12월에 리사스 CEO가 이거 출시할 때만 해도 20억 달러 전망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걸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3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상향 조정해도 시장에서는 그 무슨 올해 이막 80억 달러 달성한다 그런 전망이 있을 정도로 이 기대감이 너무 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이게 어쨌든 기대감이 너무 높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또 주요 코멘트 보면은 데이터 센터하고 클라이언트입니다. 이 개인 그 CPU 판매하는 클라이언트 부분이 강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이 인베디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산업용 반도체 만드는 데인데 이 인베디드 부분이랑 게임 부분 여기가 수요가 둔화되면서 올해도 계속 부진할 것이다. 그런 아쉬운 코멘트도 있었는데 근데 가장 좀 눈에 띄었던 거는 MI300X 공급이 현재 상당히 원활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더 많은 물량을 이제 찍어낼 수 있어서 이건 또 CFO가 한 이야기입니다. 리서스가 아니라 AMD CFO는 우리 올해 35억 달러 이상 이거 MI300 초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표출해서 이 하반기로 갈수록 좀 많이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 CPU 그런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가 주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AMD 과거 주가 움직임 실적 발표 때 보면은 변동성이 항상 상당히 높았습니다. 오늘도 조금 강한 변동성이 예상되고 있네요. AMD 주가 보시면은 오늘 프리마켓에서 현재 한 5%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도 투자 의견 업데이트하면은 CT에서 투자 의견 매수 제시하고 목표 주가 192달러 제시했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부진했지만 2024년 MI300 매출 예상치를 2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로 상향 조정해서 CT는 24년에 아니 그러니까 CT에서는 이제 24년에 50억 달러, 25년에는 80억 달러 이상의 MI300 매출을 예상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주식 매도가 나타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모든 IB들이 다 바이 더 딥을 외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키뱅크에서는 목표 주가 270달러로 월스트리트 최고 목표치 내놨습니다. 상승률이 57%인데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메타와 함께 이 MI300X가 늘어나고 있으면서 업그레이드된 35억 달러 MI300X 올해 목표치를 훨씬 초과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과 수요를 AMD가 확보했다. 이번에 뭐 인베디드 부분이나 그 게이밍 부분, DGPU 부분은 실망했지만 강력한 GPU 회전율과 그리고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논평은 고무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270달러 상당히 경이롭습니다. 다음 스타벅스. 자,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매출이랑 EPS가 시장 예상치 오늘 다 하회하고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도 결국 이렇게 뭐 북미 지역 그리고 국제 지역 다 하회했고 중국에서 이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려가지고 현재 뭐 루이신 커피나 티몰튼이랑도 중국에서 경쟁이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뭐 거래량은 늘었지만 이 판매 가격이 9%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중국의 뭐 디플레이션의 나라가 됐죠, 사실상. 그리고 올해 이제 가이던스도 이렇게 하향 조정했는데 7에서 10% 매출 성장으로 워들레는 10에서 12%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가이던스 하향 조정한 이후에는 이 예전에 작년 10월, 11월쯤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일어났을 때 스타벅스 노조에서 이 팔레스타인을 우리는 지지한다라고 트윗 올렸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이 보이콧이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이 중동 사태가 미국 내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혔다.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또 안 그래도 그 뭐 가짜 뉴스들 때문에 스타벅스하고 맥도날드가 막 이스라엘 지원한다 뭐 그런 소식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도 스타벅스 불매 때문에 매출 트래픽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 긍정적이었던 거는 스타벅스 리워드 멤버십이 3,430만 명 달성했다고 하네요. 리워드 멤버십 결국 많으면은 여기 36억 달러나 현재 선입금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스타벅스가 그 핀테크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스타벅스 오늘 주가 좀 이렇게 프리마켓에 왜 긍정적인 반응 나타나냐? 이걸 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것 때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스타벅스 보이콧에 대한 그 미국에서의 관심도가 이렇게 작년 말에는 이렇게 치솟았는데 결국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매 이런 건 금방 다 식기 마련이죠. 현재 가파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불매 운동이 심했지만 조금 이게 빠르게 식어가는 모습이라 스타벅스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면이 이거 아닌가 싶고요. 스타벅스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보면은 포워드 PR이 이렇게 22배, 뭐 21배 이 정도 수준일 때는 그래도 이렇게 9%씩 상승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상승할지 모르겠네요. 스타벅스 오늘 프리마켓에 현재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오늘 시티에서 투자 의견 중립 제시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2분기 실적이 또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 측면에서 잠재적인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하면서 다음에 이제 거의 망할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객 간의 실적 차이가 있으며, 그러니까 나라마다 실적 차이가 있고 중국이 안정적인 경로로 되돌아왔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확인하기 어렵다. 위험이 감소했다고 말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며 앞으로 스타벅스의 과거 수준의 멀티플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엄청나게 악평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보노디스크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이랑 영업이익 다 시장 예상치 크게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던스는 약간 시장 예상치 수준 제시했는데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난으로 인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보노디스크 실적 이렇게 좋았지만 왜 프리마켓에 조금 반응 안 하냐 보면은 위고비 매출이 살짝 컨센서스보다 소폭 미달했습니다. 뭐 다 공급 부족 때문인데 소폭 미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3% 위고비 매출 증가했고요. 그다음 좀 코멘트 보면은 2024년 1월부터 미국에서 위고비 공급이 현재 증가되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공장 때문에 최근 몇 개월에 비해 이 2배 이상 공급량을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얘는 코멘트 중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경쟁사를 능가하는 공급량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일라일릴리를 이 공급량에서 찍어 누르겠다 그런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공급량이 증가되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부터 다시 또 엄청나게 긍정적인 퍼포먼스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노보노디스크 실적 발표 직후에 이런 코멘트 남았습니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렐리는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최초의 헬스케어 기업이다. 라는 긍정적 평가 내렸습니다. 노보노디스크 프리마켓에 거의 변동 없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에 보스턴 사이언티픽 매출이랑 EPS, 가이던스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는데 결국 중요했던 거는 이 심방세동 치료에 사용되는 이 파라펄스라는 이 전자기장 심장 그 치료법 그런 건데 여기가 FDA 승인이 오늘 발표 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긍정적인 반응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웰스파고에서 예전에 이 펄스 절제술 시장 점유율이 2022년 6%에서 27년 10%로 성장이 예상되고 이 보스턴 사이언티픽의 이 전기생리학 제품 매출이 2027년에 17억 달러로 성장 예상한다. 이런 긍정적인 코멘트 남겼을 정도로 이 PFA 시장에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프리마켓은 5% 가까이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스트라이커도 어제 끝나고 실적 발표해서 현재 한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퀄컴 오늘 매출이랑 EPS는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근데 가이던스가 그냥 시장 예상 수준에 부합했다 그 정도였고 그다음 이제 코멘트들을 좀 봐야 되는데 2024년에 이제 중반 이거를 이제 작년 한 11월 그때 퀄컴에서 투자자 행사, 반도체 공개 행사할 때 이제 발표한 건데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칩이라고 이거 이제 앞으로 인텔 울트라 코어하고 AMD 걔네하고 이제 노트북 시장에서 경쟁할 칩입니다.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이거를 지난 11월, 10월 그때 이제 투자자 행사할 때 공개했는데 이거를 2024년 중반에 출시하는 게 목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약간 구체적인 수익 전망을 막 물어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런 답변이 있어서 이런 것도 약간은 실망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재밌는 코멘트 중에 이제 XR 시장이 매우 크게 성장할 것이라 믿는다면은 삼성, 구글, 메타와의 파트너십을 맺은 퀄컴의 좋은 위치를 인지해라. 이런 약간 자신감에 찬 목소리도 있었고요. 실제로 XR 시장에 최근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좀 철수하는 분위기긴 한데 여기 메타의 레이반 선글라스가 이 시장을 조금 뒤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2024년 결국 얘네는 핸드폰 판매량이 가장 중요한데 왜냐면 핸드폰에 이 안드로이드 핸드폰은 보통 스냅드래곤이 다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2024년 휴대폰 출하량이 결국 중요한데 이게 보합에서 소폭 증가할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핸드폰 칩 매출이 2023년까지는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번 분기부터 상승세로 좀 전환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코멘트 보면은 퀄컴이 결국 이 스냅드래곤으로 핸드폰 칩도 만들지만 이제 산업용 칩이랑 자동차 칩도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가 휴대폰 제조업체 과잉 재고는 해소되면서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데 커넥티드 디바이스 결국 자동차하고 산업용 칩 공급은 여전히 좀 문제를 겪고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실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번 주요 이야기 중에 삼성이랑 퀄컴이랑 단연 계약을 연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현재 삼성이 계속 엑시노스 자체 만든 모바일용 AP 칩 있지 않습니까? 그 엑시노스를 계속 키우면서 갤럭시 핸드폰에 다 엑시노스들을 많이 꽂았었는데 근데 약간 기능적 문제랑 소비자들이 하도 불만이 많아서 스냅드래곤도 결국 탑재하긴 하죠.
근데 이제 현재 갤럭시 S24 울트라하고 미국, 캐나다, 중국, 홍콩에서 판매되는 갤럭시 S24 뭐 그 프로 맞나요? 갤럭시 S24가 모델이 세 개인데 울트라하고 프로하고 일반인가? 해서 이제 그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것들에는 스냅드래곤 이게 탑재되고 있고 한국이랑 유럽은 갤럭시 S24 시리즈에 엑시노스가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엑시노스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이제 애널리스트가 물어봤는데 스냅드래곤이 그래도 삼성과의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더 많은 점유율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뭐 온디바이스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앞으로 퀄컴 스냅드래곤 플랫폼의 역량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근데 결국 퀄컴은 이렇게 삼성 의존도랑 중국 핸드폰 시장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갤럭시가 잘 팔려야 좀 잘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마침 CES 2024에서 이 이영희 삼성전자 글로벌 마케팅 사장님께서 이 갤럭시 스마트폰 브랜드 그 이름 변경 가능성 이야기했었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약간 갤럭시 이름이 좀 올드하다 해야 될까요? 너무 이제 모든 제품에 다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이거 스마트폰 이름 바꿀 의사가 있다 그런 식으로 그때 코멘트 했어서 만약에 새롭게 이제 재탄생한 뭐 그 스마트폰이 삼성의 스마트폰이 잘 나가고 부활한다면은 이 퀄컴도 충분히 수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퀄컴 현재 프리마켓에서 약간 다 해석하는 게 조금씩 달라가지고 IB마다 프리마켓에 1%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먼 모습이고요. 사상 최고가는. 투자 의견 CT에서 바로 업데이트했는데 CT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기들이 이 퀄컴 주식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을 때는 퀄컴이 삼성에서 점유율을 더 확보할 것으로 믿었고,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에 다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CT는 가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엑시노스 여전히 탑재되고 있죠. 그리고 비트앤라이즈 사이클에 대한 믿음을 감안할 때 더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퀄컴이 거래돼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들이 틀렸고 이 비트앤라이즈 사이클이 끝나는 것으로 보이므로 퀄컴 투자 의견 하향한다고 가차없이 이렇게 투자 의견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울프 스피드 이거 이제 SiC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라고 부르죠. 이 시장에 조금 예전에 그래도 국내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걸로 아는데 여기 실적이 참 처참했습니다. 매출 전년 대비 20% 성장하긴 했지만 매출은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EPS는 색깔을 잘못 칠했네요.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좋았는데 결국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매출 예상치가 시장에서는 이렇게 224밀리언 달러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매출 가이던스 제시했고 EPS도 약간 이 손실이 계속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는데 손실이 이게 계속 뭐 커졌다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그런 반복하고 있어서 주가가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입니다. 얘네 코멘트 조금 잘 따라 그 읽어보면은 2022년에 얘네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모호크밸리 팹 여기에 이제 다음 분기 가동률이 20%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말엔 25%가 목표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게 좀 가동률을 쉽게 올리기가 어렵고 결국에는 이 실리콘 카바이드 SiC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은 이게 다 IDM 업체입니다. 이제 삼성이나 인텔, 뭐 SK 하이닉스처럼 자체 이제 팹도 갖고 있고 팹리스 기업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건데 이 IDM 업체들의 치명적 문제는 계속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고 이제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든 겁니다. 이 SiC 반도체는 TSMC나 그런 데서 이제 생산을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약간 그 과정이 좀 달라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이걸 계속 투자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이렇게 좀 약간 계속 커지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얘네가 이제 전기차에 결국 들어가는데 전기차 시장이 최근 좀 부진한 경향이 있고 이 아시아 지역의 경기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까지 불확실성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 현재 중국 시장이 가장 주도하는 건데 울프스피드 아시아 매출 비중도 좀 높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우려스러운 실적이 나왔고요. 그래도 뭐 향후 5년 동안 이 울프 스피드 칩을 이용하는 전기차 모델이 현재 30개에서 120개로 늘어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이야기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믿는 모습입니다.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 비용이나 좀 잘 줄여라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주가 프리마켓에서 한 5% 가까이 현재 하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봉으로 보면은 얘네 기대감이 정말 컸는데 전기차 시장이랑 그 전력 반도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좀 힘을 못 써가지고 주가가 계속 재미없는 모습 1년 내내 보여줬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 오늘 이 실적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예전에 한번 이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여기 결국 이거 투명 치아 교정기 그 가져와서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하는 그 기업이었는데 이게 지난 12월에 그 파산했을 때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얘네 이제 그 여파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또 좋게 나온 경향도 있는데 매출이랑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주요 코멘트 읽어보면은 여기 캐나다,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우리 인비전 라인 이거 수요가 엄청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가격을 약 5% 인상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사실 이 인비전 라인의 대체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이거 하려면은 가격 5% 인상해도 사람들 다 이제 받아들여야겠죠.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얘네가 홍콩에 아마 엔젤 온라인이라고 상장돼 있는데 걔네가 이제 중국에서 이거 인비전 라인이랑 경쟁사입니다.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도 우리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다. 그런 코멘트가 있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올해 소비자 신뢰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거시적 변화 때문에 온라인 테크놀로지 좀 수요 증가하지 않겠냐 물어봤더니 실제로 CEO가 올 한 해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대한다라면서 엄청난 자신감을 표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이 파산하면서 여기 DTC 투명 교정기 회사의 파산 이게 결국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파산인데 이 파산으로 인해 여기 고객들 현재 아직 치료 다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그걸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의 고객들을 자기들이 다 데려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 인비전 라인, 이 투명 치아 교정 시술 건수가 증가해야 주가 상승하는 기업인데 최근 이렇게 한 5개 분기 보면은 조금 들쭉날쭉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인비전 라인 시술이 다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 가이던스를 내놨고 결국 이번에 1월 1일자로 가격 5% 상승했고 이렇게 시술도 증가한다 하니까 결국 매출 성장률이 이제 그 불을 붙이면서 올라가겠죠. 그다음 얘네가 오늘 이제 신제품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 이 투명 구개 확장 치료 IP라고 하던데 그 여기 위턱에 붙이는 거라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보철로 하는 건데 이 보철로 하면은 이 기존 장치 RP라고 합니다. 이건 또 이거의 치명적 단점이 음식류 섭취 딱딱한 거나 질긴 걸 못 씹다 보니까 이거 끼면은 좀 그런 게 불편하고 음식물 끼임 문제가 심각한데 이것도 이 투명 치아 교정 이것도 IP라고 해서 이거를 FDA 승인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거를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런 그 위에다가 교정하는 거 있는 거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CEO가 이제 이 신제품에 대한 기대가 몹시 높고 2분기에 호주에서 출시할 예정이고 유럽도 진출할 예정이라 지켜봐달라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테크놀로지 이때 주가 막 급락하고 CEO가 그래서 주식 서둘러서 막 사고 그 다음에 스마일 다이렉트 클럽 사업 중단한 이후로 주가 막 급등했는데 이번에 실적도 좋게 나와서 주가 현재 12%대 급등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좀 월봉으로 봐도 그 거의 2017년에 특허 만료됐을 때 수준의 주가를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도 오늘 투자 의견 베어드에서 비중 확대 제시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 회사의 최신 제품이 다수 출시되었고 2024년 자본 지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으며 마진이 방어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좋은 신호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신제품은 이 IP라고 하는 그 위턱에 뭐 교정하는 그거 투명 치아 교정기라는데 이거하고 여기 이거 교정하기 전에 그 치아 스캐너는 새로운 스캐너 뭐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넥스 트래커 이거 아시는 분들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기업 작년에 이제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상당히 흥미로워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왔는데 오늘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현재 한 25% 가까이 프리마켓에 급등 중입니다. 넥스 트래커는 여기 이제 제품 적혀 있는데 이렇게 태양광 판넬이 이렇게 있으면은 태양이 그 하루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태양광 판넬이 계속 이렇게만 돼 있으면은 이쪽에 있는 태양이 일로 가면은 그 효과가 없으니까 이걸 이제 계속 따라가게 해주는 그 기능을 해주는 이제 태양을 추적해주는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수요가 태양광 산업이 클수록 결국 있을 수밖에 없죠. 태양광 결국 태양이 움직이니까 이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걸 또 AI와 뭐 해가지고 그 지역이랑 기후에 맞게 막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매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EPS 여기 별표 쳐놨습니다. EPS가 원래 0.48달러 예상했는데 0.96달러로 2배 이상 예상할 정도로 이 시장 예상치를 대폭 그냥 부셔버렸고요.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다 대폭 상회했습니다. 얘네 코멘트에 따르면 공급망이 개선되고 있고 사상 최대 수주 잔고 그리고 글로벌 수요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아주 완벽한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또 넥스트래커는 이 태양광 트래커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서 확고한 입지를 현재 다지고 있으며 이거는 이제 우리 사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에비타 수익에 IRA 생산 세액공제 혜택이 포함되지 않아가지고 향후 수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 결국 얘네 이제 다 IRA 혜택으로 이제 세액공제를 다 올해부터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가이던스에 포함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 세액공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자기들 수익이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매출이랑 뭐 에비타 추이 보면은 이번 분기 급증한 거 확인되고 있고요. 좀 안 좋은 코멘트로는 이제 홍해 분쟁으로 인해 약간의 비용 증가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겨울철에 미국 중서부 지역에 비가 많이 와서 자기들 배송 지연 때문에 사업이 좀 둔화됐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좋았다. 그런 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래커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앞으로 급증하니까 우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거를 어필했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가전제품, 전기차, 재산업화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이 앞으로 급증할 것으로 이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미국의 좀 환경 문제 때문에 기존의 뭐 석탄 발전소나 화석 연료 발전소를 대거 폐쇄해가지고 이제 신규 에너지 발전을 위해 뭐 원자력 발전소를 키우던가 태양광을 더 키우던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EIA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앞으로 5년 동안 이 300기가와트의 신규 전력이 필요한데 이거를 태양광이 주도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업 아주 기대가 많다. 그런 코멘트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의 그 태양광이 항상 비관론자가 정말 많은데 저도 약간 비관론자지만 이런 넥스트래커 코멘트 보니까 약간 긍정론자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 비용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태양광 프로젝트가 앞으로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배터리 비용도 하락하고 그래서 이 태양광 프로젝트가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금리만 조금 내려간다면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넥스트래커 오늘 프리마켓에 25%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라리 오늘 실적 발표 개장 전에 했는데 프리마켓은 한 7%, 6%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 기업이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매출이랑 EPS, 뭐 에비타 마진 전년 대비해서 다 이제 10%, 뭐 30 몇 퍼센트 그리고 이렇게 마진은 240bps 개선되는 모습 나타났고요. 인도량은 소폭 전년 대비 감소했는데 근데 결국 차량 가격이 다 인상되고 하면서 인도량이 소폭 감소해도 매출은 크게 증가하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코멘트에 따르면 왜 이렇게 이제 매출이 잘 나왔냐 보니까 이제 하반기 생산량 증가에 접어든 프로산계 그리고 SF90 모델이 인도량 증가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페라리 프로산계 SUV 작년에 출시되고 인기가 상당히 많아서 한 2, 3년 걸린다 하더라고요. 주문하면 봤는데. 그리고 2024년도 아주 강한 가이던스를 제시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페라리 프리마켓에 현재 오늘 사상 최고가 갈 수 있을지 좀 한 7에서 8%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근데 EPS랑 가이던스가 다 시장 예상치보다 너무 좋았는데 이제 EPS 잘 나온 이유 중에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가격 결정력으로 마진이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이제 예약을 예전에 이경은 앵커님께서 나와서 이거 크루즈 이야기 해주셨는데 고객 예약을 이제 먼저 받아놓고 막 1년, 2년 전에 막 예약하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미리 예약하면 더 싸다고. 근데 이 고객 예약금이 결국 얘네 다 갖고 이걸 뭐돈 어떻게 굴리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53억 달러로 이전 분기 50억 달러보다 더 높아지면서 사상 최대 고객 예약금 지속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또 CEO 코멘트 따르면은 2024년에도 수요하고 가격 책정,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고무되어 있다. 예약률, 예약량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에 있다.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3월까지 이 웨이브 시즌이라고 뭐 크루즈 업계에서는 이거 특가 상품 판매 시즌이라고 하는데 이때 기록적인 예약 시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 긍정적인 코멘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이거 아이콘 오브 더 씨, 이 세계 최대 크루즈라고 하는데 엄청 큰, 그래서 국내에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1월 27일자로 첫 번째 이제 항해에 나서가지고 이것도 기대감이 크다고 하네요.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프리마켓에 여기 한 3% 가까이 아까 상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그 팬데믹 때 진짜 주가 막 지하실 뚫고 갔었는데 사상 최고가에 다시 근접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다음 이튼 코퍼레이션, 여기 미국의 전력 이런 그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변압기랑 왜 자꾸 변압기만 떠오르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제 전력 차단기랑 각종 이제 전력 제품 공장이나 그런 데 사용되는 걸 만드는 기업인데 매출 EPS 다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예상치 상회하는 비트앤라이즈 실적 보여줬습니다.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 중에 있고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지속 중에 있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전력 관련 사업이 얼마나 미국에서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얘네도 새로운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약간 마진 개선도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네 이렇게 데이터 센터 여기 안에도 이런 전력 솔루션 엄청 많거든요. 들어가는 게 열을 결국 데이터 센터 잡아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고 그 배터리, 반도체, 뭐 헬스케어 공장들 미국에 지금 리쇼어링 영향을 엄청나게 짓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10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튼 오늘 프리마켓에 한 3% 가까이 상승 중에 있는데 사상 최고가 랠리 이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다음 이튼이랑 약간 비슷한 기업이기도 하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갈 때 좀 같이 올라가는 기업이기도 한 버티브 홀딩스 오늘 투자 의견 TD코원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업데이트하고 목표 주가 상향 조정했는데 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르면 여기 하이퍼스케일러 결국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제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업체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 증가에 따라 버티브가 수익을 더 이제 나기 시작했으며 새로운 데이터 센터 구축의 붐이 현재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더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미장원에서도 이사님께서 여기 결국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데이터 센터 투자 그거를 엄청 강조하셨죠.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 참 계속 잘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이 오늘 전반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이제 매출이랑 뭐 EPS, 영업 마진, 매출 총이익률 다 원래 시장 컨센서스보다 다 강하게 상회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씩 뜯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매출이 컨센서스를 뛰어넘는데 가장 큰 기여한 건 아이폰 판매가 가장 크게 유효했고, 그러니까 맥이랑 아이패드, 그뭐 아이패 그 애플워치랑 이거 뭐죠 갑자기 에어팟 이런 웨어러블 기기는 조금 판매가 예상보단 부진했는데 크게 문제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조금 시장에서 안 좋게 봤던 건 이 중국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 건데 근데 이거 이렇게 실적이 헤드라인이 나오고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애플 주식이 상승했거든요. 왜 애플 주식이 먼저 상승했냐? 이렇게 보면은 매출 결국에는 이 애플 매출이랑 이 EPS랑 뭐 마진 다 크게 확장되고 다 비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적 발표 직후에는 좀 상승을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진짜 발표 직후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면서 나온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 코멘트였죠. 3월 분기 총 매출과 아이폰 매출은 1년 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애플 CFO 코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음 분기 매출이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면은 다시 매출 성장률이 이렇게 좀 반등하던 게 하락하는 거여서 조금 시장에서 이걸 우려하지 않았나 싶고 뭐 중국에서는 덜 팔렸지만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폴란드, 터키,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 칠레 등 신흥 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제 생성형 AI와 관련해 현재 애플이 내부적으로 많은 작업을 진행 중이라 올해 하반기에 흥미로운 발표가 몇 가지 있을 것이다 라고 팀 쿡 CEO께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애플은 항상 뭔가 완벽하게 만들었을 때 발표를 하지 미리 막 흘리진 않기 때문에 사내 정책상 올해 하반기에 애플이 뭔가 AI 관련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가지고 이거는 약간 기대감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이 이렇게 좀 부진하다 보니까 애널리스트가 중국 시장이 여전히 낙관적이냐 물어봤더니 팀쿡 CEO께서 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체크 포인트겠고요. 결국 애플 CFO 코멘트 따르면은 3월 분기 총 매출이랑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와 비슷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매출 성장률이 현재 이게 전년에 마이너스 5.5%까지 하락했다가 이번에 플러스 2.1%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전년 동기와 비슷할 것이다 하면은 거의 0%대 내지 뭐 움직이는 거니까 현재보다 다시 매출 성장률이 좀 꺾이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조금 반영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애플이 이렇게 매출 성장률이 참 많이 저조해진 기업이네요. 근데 애플은 매출 성장률이 이게 저조해져도 서비스 매출이 계속 높아지면서 현재 마진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할 필요 있지 않나 싶고요. 애플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면은 포워드 PR이 현재 27.2배 기록하고 있는데 과거 한 3년 평균 수준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뭐 실적 소폭 미스했을 때는 조금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번에 뭐 매출이랑 EPS는 전반적으로 다 비트했거든요. 중국 쪽은 좀 안 좋았지만 그래서 오늘 하락을 해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할 것까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애플 오늘 만약에 막 3에서 4% 하락한 상태로 끝내면은 여기 200일 이동 평균선 깨고 내려가는 거라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저가 매수 세력이 몰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실제로 애플에 이제 CT에서 투자 의견 업데이트 했는데 목표 주가는 230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는데 얘네 논지 따르면은 뭐 실적 이렇게 좀 이제 주변 소리가 많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그로스 마진 확대와 두 자릿수의 서비스 매출 성장이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원래 옛날엔 다 제품 판매에 의존했지만 서비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비스 매출이 확대되면서 이 기업의 멀티플이 확대되는 게 당연한 거고 이거를 더 다른 기업으로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 그런 논지를 시팀 펼치고 있고 결국에 투자자들은 나무를 보느라 숲을 놓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무는 뭐 중국 매출 부진이나 그런 게 나무겠죠. 그리고 숲은 서비스 매출 확대로 인한 그 마진 확대랑 뭐 멀티플 증가 그런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존은 이번에 뭐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소폭 미스했다지만 이거는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정말 다 좋았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 개선세가 엄청났는데 아마존 하면은 다 돈을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버는 걸로 유명한데 이제 그 북미 지역의 그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투자가 어느 정도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여기서도 이제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북미 지역에서 이 투자가 계속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는데 올해 급격하게 개선되면서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했고요. 그리고 마진율 역시 작년 이맘때 1.8%였는데 아마존 영업이익률 1.8%에서 7.8%로 크게 상향 조정되면서 현재 아마존 수익성이 얼마나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지 그거 알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컨퍼런스 콜에서도 주요한 코멘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이번 4분기에 정말 사상 최고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연말 쇼핑 시즌을 보냈고 현재 아마존이 2024년에 들어서면서 더 빠른 속도로 배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빨리 일일 배송을 막 하고 있냐 이걸 들어보니까 로봇 시스템 아마존 세콰이어라고 하던데 이걸 이제 막 점점 많이 도입하면서 주문 처리 시간이 최대 25% 단축된다 하고 그리고 결국 이런 자동화 로봇 공학에 대한 추가 투자를 지속하겠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었던 코멘트들 뭔가 주요한 코멘트들 보면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최근에 이제 이것도 화두인데 광고 요금제를 도입하면서 프라임 비디오 내이 Thursday Night Football 시청 시간이 24% 증가하면서 이걸로 인해 앞으로 이제 프라임 비디오 더 많이 사람들이 보고 있고 이래서 광고 매출 성장 가속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프라임 비디오 수익 확장에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앤디 제시 CEO 코멘트 따르면은 이 AWS 성장 가속도가 붙었고 이 성장 가속도가 2024년까지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해서 AWS 성장률이 이렇게 계속 하향 조정되고 이제 지난 2분기부터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이게 다시 성장 가속도가 2024년 말까지 붙을 것이다. 이런 코멘트가 있어가지고 현재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커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홍해 문제에 대한 이제 우려, 그거를 애널리스트가 질문을 했는데 홍해 문제가 당장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앤디 제시 CEO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마존 프리캐시 플로우가 정말 급격하게 개선되고 있는데 아마존 이 실적 발표 자료 보면은 원래 제프 베이조스 CEO가 할 때만 해도 1페이지에 나왔던 게 이 프리캐시 플로우 자료거든요. 그 정도로 아마존에선 이걸 강조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급격하게 투자가 사이클이 끝나가면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마존 실적 발표에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었는데 AI 쇼핑 어시스턴트인 루퍼스를 오늘자로 공개했습니다. 아마존 루퍼스가 뭐냐 이걸 보니까 아마존에서 이제 쇼핑을 할 때 생성형 AI한테 이제 자기가 뭘 사고 싶은지 아니면 뭐 제품 간 특성이 뭔지 그걸 이제 질문을 하면은 이 루퍼스가 대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제품을 추천해 주는데 이게 앞으로 아마존의 사람들이 그 고객들의 이제 경험을 엄청나게 향상시켜서 더 많은 고객들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루퍼스 사용 사례 보니까 이제 그 트레일 러닝화하고 로드 러닝화의 차이를 알려줘 뭐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러닝화의 차이 알려주고 제품도 추천해 줬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어떤 선물을 사면 좋을까 물어보니까 이 루퍼스가 알아서 꽃이랑 초콜릿 이런 거 다 찾아주네요. 아마존 결국 현재 매출 성장 가속화가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매출 성장이 2024년 하반기까지 추세가 더 가속화된다 해가지고 매출 성장률이 아까 애플이랑 다르게 이게 더 위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고 또 아마존 광고 매출도 현재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 매출 성장률 좀 하반기에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마존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보면은 이번에 포워드 PR 33.8배 기록 중에 있었는데 최근 3년 평균으로 보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번에 실적 발표 때도 33배 수준이었는데 그때 실적 발표가 6.8% 상승했거든요. 이번에도 실적 다 비트했으니까 한 이 정도 수준 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존 프리마켓에서 현재 7% 가까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아마존 투자 의견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목표 주가 $200 제시했는데
여기 물류센터 지역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물류센터를 더 많이 지은 게 완료된 겁니다. 그 재고 관리 및 기타 전략을 통한 지속적인 효율성 이점을 보여준 실적이다. AWS 가속화가 향후 성장에 대한 확신을 주고 기업 및 소비자 생성형 AI 제품의 신흥 파이프라인을 볼 수 있었던 흥미로운 실적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네 결국 소비자 생성형 AI 제품은 아마존 루퍼스, 이 아마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고, 그리고 아마존 Q라고 하는 이제 기업용 이런 생성형 AI 그 챗봇도 있었습니다. 그다음 메타, 메타야말로 진짜 모든 것이 완벽한 빅테크 기업 중에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했던 실적 발표를 한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진짜 독보적인 기업인데 이번에 모든 부분이 다 비트했습니다. 뭐 매출, 마진, 이제 자본 지출도 더 감소하고 프리캐시 플로우도 더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그런 거 유저 막 감소하는 거 아니냐, 뭐 SNS에 지쳐서 막 다 탈퇴한다 그런 뉴스도 정말 많고 했지만 계속해서 유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40억 명씩 사용하는 플랫폼은 진짜 메타가 갖고 있는 인스타랑 페이스북이 거의 유일하고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했고, 내년에 이 비용도 아주 강하게 통제를 또 이어나가서 비용도 시장 예상치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적이 좀 특징적이었던 게 리얼리티 랩스, 여기가 여전히 손실을 엄청나게 보고 있긴 하지만 이번 분기에 드디어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메탈 레이반 선글라스 판매도 좀 영향이 있겠고, 그리고 결국 비전 프로 나오면은 이 리얼리티 랩스 생태계가 좀 더 각광받을 가능성도 높겠고요. 그다음 메타 컨퍼런스 콜에서는 정말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 일단 주당 0.5달러 배당을 시작했습니다. 메타 배당 시작할지 진짜 꿈에도 몰랐는데 이제 배당을 받게 됐네요. 배당 지급일은 3월 26일이라고 합니다. 2월 22일이 배당 기준일이라 아마 2월 20일까지 메타 주식 갖고 있으면 배당 받을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배당을 시작함으로써 마크 주커버그 CEO가 연간 여기 7억 달러의 배당금을 수령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현재 그 2022년에 받았던 뭐 이제 자기 이분 봉급은 그냥 1달러로 책정돼 있는데 그 약간 그 경호비랑 이것저것 포함해서 한 그 2,600만 달러인가? 26밀리언 달러 뭐 이 정도 받았다고 했는데 지난 2022년에, 근데 이제 배당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돈 또 더 벌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500억 달러 신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메타가 이제 30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이 여전히 이번 실적에 남아 있었는데 이제 여기다 500억 달러 더하니까 80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 진행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를 통해서 더 이상 페이스북의 이 먼슬리 액티브 유저, 월간 활성화 용자 수랑 일간 활성화 사용자 수는 공개 안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메타 플랫폼에 뭐 페이스북보다 인스타그램이 훨씬 잘 나가고 왓츠앱이 더 잘 나가다 보니까 페이스북에서 이 지표 공개하는 게 사실상 무의미하죠. 그래서 공개 안 한다고 하고, 이번 실적에서 결국 이게 증명됐습니다. 중국에 기반을 둔 광고주로부터 결국 이게 테무하고 쉬인인데 얘네가 우리 메타의 수익 전체 매출 10%를 차지했고 메타 성장률의 5%를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에서 만약에 이번에 테무랑 쉬인이 없었으면은 매출 성장률이 다시 이렇게 아래로 꺾이는 거였는데 진짜 중국이 큰일 했습니다. 그리고 AI가 현재 자기들 광고 사업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고 AI와 컴퓨팅 인프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4년의 자본 지출을 원래 30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300억 달러에서 370억 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데이터 센터 투자 더 늘릴 가능성도 없지 않나 있지 않나 싶고요. 결국 이렇게 투자를 더 늘리면은 메타를 현재 고객으로 두고 있는 게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뭐 엔비디아, AMD,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런 기업들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수가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2%로 감소했습니다. 직원 진짜 많이 해고했죠. 근데 이제 채용 그 백로그가 남아있다고는 하는데 추가 채용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최소화해서 조금 채용 속도를 늦춘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좀 특징적이었던 거는 페이스북 모든 어플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39억 8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용하나 봅니다. 그 마크 주커버그 외계인 같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진짜 외계인 아닌가 싶습니다. 외계인이 와서 거의 지구에다가 그 이제 돈 쓸어 담고 있죠. 메타 컨퍼런스 콜에서 또 나온 주요 말 중에 AI 성장 로드맵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여기 라마 3, 현재 라마 2 그 대규모 언어 모델, 메타의 대규모 언어 모델인 라마 2가 현재 공개돼 있는데 라마 3를 이제 2024년 출시 계획에 있는데 이거를 이제 오픈 소스 전략을 통해 우리가 이 AI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을 꽉 잡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강조를 했습니다. 오픈 소스 전략을 취하면은 어떤 강점이 있냐를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마크 주커버그가 직접 컨퍼런스 콜에서 나열했는데 이제 라마 3를 수많은 개발자들과 연구진들이 사용하면서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피드백, 검토, 개발로 인해
더 안전하고 보안이 뛰어나며 비용 절감으로 우리 AI 개발할 때 이제 효율성이 더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결국 이 다 코드가 다 풀려 있고 누구나 이걸 다 접근할 수 있다 보니까 종종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종종 업계 표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업계 표준이 되면은 더 빠르게 학습하고 제품 혁신이 가능해서 오히려 이제 메타에게 다 장점 긍정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야기했고, 오픈 소스는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 사람들은 앞으로 널리 채택될 시스템에서 일하기를 원하기에 메타가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 라마 3를 그냥 오픈 소스로 다 풀어버리면서 그 레드햇의 전략 같다 해야 될까요? 결국 그 오픈 소스 시장을 먹으면은 다 사람들 이제 그걸 쓰니까 진짜 메타에서 그 수많은 인재들 다 채용할 수 있겠죠. 이런 코멘트 있었고, 일반 인공지능 개발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데 이걸 위해서 라마 5, 6, 7도 벌써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 레이벤 선글라스도 이야기했는데 이 스마트 안경은 AI와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폼팩터이다 하면서 앞으로 스마트폰 대신에 이 AI 안경을 상당히 커질 것이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오면은 반드시 살 예정이고요. 그다음 메타, 오늘 이건 로이터에서 나온 소식인데 메타가 자체 AI 칩인 아르테미스까지 이제 올해 자기들 데이터 센터에 배치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AI 강화를 위한 새로운 버전의 자체 칩, 이 아르테미스인데 이거를 올해부터 데이터 센터에 배치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였고, 연간 수억 달러의 에너지 비용 절감, 그리고 수십억 달러의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도입한다고 뭐 엔비디아랑 그 AMD 60만 개 산다는 거 그걸 안 쓰는 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뭐 엔비디아하고 AMD GPU하고 이제 이 자기들 아르테미스가 매우 상호 보완적이라 그냥 엔비디아하고 AMD에서 칩은 사긴 하지만 이제 자기들 비용 절감시킬 수 있는 이 칩도 같이 이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올해도 메타의 비용 절감 기대해 볼 만 하고요. 그다음 메타도 이 성장률이 현재 계속 가속화되는 상황입니다. 애플만 조금 다음 분기에 다시 감소하는 게 아니냐 우려가 있고 아마존이랑 메탄 이렇게 성장률이 다시 가속화되는 모습인데 올해 하반기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에는 역시 하반기에 미국 대선 광고 지출이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미국의 디지털 광고 대선 때 어디다가 이제 가장 어떤 플랫폼에 가장 많은 지출을 했냐 보니까 구글이 18%였고 페이스북이 59%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정치인들께서는 대선에 디지털 광고하면 어디다 하냐 하면은 이제 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이 광고 지출 증가하면서 좀 매출 성장 기대할 만하지 않나 싶고요. 메타 실적 발표 당일 과거 주가 움직임 보면은 메타 빅테크 기업답지 않게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 변동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현재 포워드 PER이 거의 3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지만 근데 여전히 S&P 500 평균에 수렴하는 21배 수준으로 사실 메타 같이 이렇게 AI 엄청나게 하는 기업이 21배 받는 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미래 엔비디아하고 함께 메타가 시가총액 1위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인스타그램 젊은 사람들 맨날 하는 거 보면은 그 답 나오죠. 메타 플랫폼 현재 프리마켓에서 17% 가까이 상승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메타 투자 뭐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 하고 앞으로도 AI 투자 계속한다 하니까 이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도 프리마켓에서 더 상승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타 플랫폼 오늘 JP모건에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에 목표 주가 535달러 제시했는데 메타가 단기적으로 매우 잘 실행하고 있으며 중요한 장기 이니셔티브에 깊이 투자하고 있다. 핵심 앱 제품군 내에서의 강력한 성장과 레버리지로 인해 일반 인공지능 및 메타버스에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배당금 지급을 통해서 앞으로 원래 이제 성장주, 아니, 배당 투자자들은 메타에 절대 투자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배당을 안 주니까. 근데 배당 정책을 시작하면서 배당 투자자들 같은 잠재적 주주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 것도 긍정적이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 메타, 뭐 애플, 아마존 이야기 나와서 제가 미국 주식 그 주변에서 뭐 시작한다 하면은 그냥 책 딱 한 권 이거 추천해 주는데 이 성정모의 딱 한 권 미국 주식 도서입니다. 이거 추천한다면은 플랫폼 제국의 미래, 한국어로는 이렇게 번역돼 있고 미국에서는 더 4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 책입니다. 뉴욕대 교수님이신 그 스콧 갤러웨이 이 교수님이 쓴 책인데 2017년에 미국에서 썼고 2018년에 한국에서 이 플랫폼 제국의 미래란 이 이름으로 번역됐거든요. 그때 읽어보고 진짜 감명받아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미국 주식 시작하고 빅테크 기업을 알게 된 건데 이 스콧 갤러웨이 교수님 테드 강연 유튜브에서도 무료로 시청 가능하니까 책 읽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거 한 15분 정도 영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봐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왜 메타가 애플이나 아마존, 구글과 같은 기업들과 그 경쟁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 당시 1조 달러란 개념이 없던 시절에 1조 달러 기업 후보들로 이런 걸 꼽았고, 뭐 현재 그 다 1조 달러 경쟁하는 기업들에서 막 3조 달러 치고 나가는데 메타는 아직도 1조 달러죠. 그러니까 전 가능성이 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오늘 데커스 아웃도어도 상당히 좋은 실적 발표했는데 여기 좀 시장에서 관심이 없지만 저는 이거 주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출 EPS, 뭐 마진, 가이던스 다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비트앤라이즈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히 마진율이 58.7%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0bp나 이 상향 조정된 게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마진 확대됐냐? 정가 판매 전략으로 사상 최대 매출, 이익, 마진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할인 안 하고 계속해서 정가로 판매하고 가격 더 올려도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가이던스도 다 시장 예상치 대폭 상회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다음 뭐 주요 코멘트로는 어그가 분기 매출 최초로 10억 달러 매출을 돌파했는데 왜 이렇게 어그 강했냐 들어보니까 그리고 어그 성장률 이제 피크 찍은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애널리스트가 물어보니까 어그 브랜드는 이제 과거와 달라졌다. 어그는 과거에 부츠 파는 기업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부츠 말고 다른 모델들이 훨씬 잘 나가니까 아예 다른 브랜드가 됐다라는 답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올림픽 올해 파리 올림픽 열리는데 올림픽 기간에 맞춰서 프랑스 파리 매장 오픈 계획에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은 이제 재고가 증가하면은 할인 판매를 해야 되니까 재고 관리가 중요한데 판매 호조로 오히려 재고가 상당히 낮은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재밌었고 2024년 8월 1일부로 CEO 교체한다고 하네요. 현재 CEO는 이 데커스 아웃도어 주가 이분이 임명되고 한 1500% 상승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분도 잘하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오시는 분은 호카 사장 출신이라고 하네요. 데커스 아웃도어 이번에 주가 막 현재 프리마켓에 10% 가까이 상승 중에 있는데 여기 마진율이 작년에 48% 이랬는데 올해 58%까지 상향 조정되는 진짜 미친 마진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업계 최고인 뭐 온러닝이랑 룰루레몬 수준까지 마진 개선된 상황이고요. 데커스 아웃도어 프리마켓에 10%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도 투자 의견 BTIG에서 목표 주가 946달러 제시했는데 어그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분기 실적을 견인했으며 호카 브랜드도 기대치를 뛰어넘었다. 정가 판매에도 판매 강세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다 허용해가지고 이 그로스 마진이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 내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거 트레인 테크놀로지라고 어제 개장 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래도 이거 빨리 해야겠죠?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소폭 이게 안 좋았지만 EPS가 시장 예상치 다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 상회했습니다. 얘네는 그 HVAC 시스템, 그 히팅, 벤틸리에이션, 에어 컨디셔닝이라고 하죠.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게 여기 데이터 센터에도 얘네가 이런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걸 하고 데이터 센터 옥상에도 이런 거 다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데이터 센터 건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이 트레인 테크놀로지가 자기들 견고한 최종 시장 수요에 전례 없는 수주 잔고를 겪고 있다. 특히 데이터 센터랑 뭐 배터리, 반도체 이런 공장들 짓고 있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상업용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시장이 번창 중이다. 지난 3년간 이 상업용 냉난방 공조 시스템 수주 잔고가 3배 증가했다. 그리고 트레이는 이미 오랫동안 데이터 센터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종사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강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주요 코멘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화두 중 하나인 액체 냉각 시장 여기가 연평균 30% 성장을 하고 있는 데서 자기들도 이 놀라운 기회를 보고 있고 그리고 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이 침수 냉각 데이터 센터를 그냥 바닷물에 막 담그는 그런 침수 냉각 시장도 좀 흥미롭게 보고 있다. 그런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 히트펌프 시장도 엄청난 기회고 중국에서도 얘네가 사업하는데 중국 경기하고 무관하게 중국에서도 데이터 센터하고 반도체 투자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강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일한 흠으로는 오피스 시장이 좀 침체다 보니까 오피스 시장의 냉난방 공조 시스템 수요 약세는 우려스럽지만 이미 다 가이던스에 반영했다고 하네요. 트레인도 어제 그래서 개정 전 실적 발표하고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런 열 관리 시스템,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 이런 게 데이터 센터에 워낙 많이 쓰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버티볼딩스 같은 기업도 체크해 볼 필요 있겠고요.